안녕하세요. 코드 없는 프로그래밍 노코프입니다. 오늘은 병렬 프로그래밍의 꽃이죠. GPGPU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GPGPU는 General Computing on Graphics Processing Unit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픽 프로세서에서 제너럴한 퍼포스의 컴퓨팅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당연히 하드웨어로 GPU가 필요할 거고, GPU가 과거에는 그래픽을 위한 컴퓨팅만 했다면 이제는 제너럴한 컴퓨팅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CPU와 GPU를 비교하기 위해서 편하게 인텔 i9 프로세서를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은 9900T, 코어가 8개, 트레드가 16개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그리고 다시 NVIDIA RTX 타이탄으로 들어가시면은 스펙을 보시면은 코어가 4608개라고 써 있어요. 언뜻 비교해봐도 아까는 코어가 8개인데 GPU는 코어가 4600개, 거기다가 텐서 코어 이런 것까지 전부 합하면은 5000개가 그냥 넘어가죠. 코어가 5000개인 그래픽 카드와 코어가 8개인 CPU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픽 카드에서 가속을 어마어마하게 얻을 수 있는 건 당연하겠죠.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생각할 때 CPU 없이 GPU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CPU와 GPU의 동작 방법이 달라요. CPU를 되게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하드웨어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당연히 인풋과 아웃풋이 있을 거예요. 인풋이라는 말은 P 코드가 있을 거고, 레지스터, 그 다음에 레지스터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해서 우리가 덧셈을 하고 싶다 그러면 덧셈하고 레지스터 1번, 레지스터 2번, 레지스터 3번이라 그러면은 레지스터 1번과 2번을 더해서 레지스터 3번에 넣을 거야.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쭉 머신 코드로 짜여 있을 거고, 이제 여기서부터 순차적으로 CPU로 들어가는 거죠. 엄청나게 간략하게 그린 거예요. 우리는 또 GPU라는 거를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GPGPU에서는 똑같아요. OP 코드, 레지스터 이렇게 있는데, 똑같이 덜셈, 레지스터가 있는데, 여기서는 특별하게 이 레지스터가 엄청 커요. 그래서 우리는 GPU에서는 덧셈을 한 번만 했는데, 레지스터가 한 번에 하드웨어적으로는 16개가 동시에 덧셈이 되고 뺄셈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어 가는 거죠. 한 번에 여러 개를 동시에 연산을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이게 사실은 제약이 더 많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CPU에서는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OP 코드의 개수가 훨씬 더 복잡한 OP 코드를 받아낼 수 있지만, GPGPU에서는 되게 간단한 계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연산은 당연히 CPU가 훨씬 더 빠를 수밖에 없고요.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16개의 와프라는 제약이 있는데, 이러한 생각 없이 그냥 프로그램을 CPU 짜듯이 짜게 되면은 요 파트를 먼저 계산을 하고 나머지는 기다렸다가 다음번 파트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계산해야 되는, 결국은 CPU보다 느린 코드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림을 보면은 지금과 같은 그림에서는 D램에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가 있으면은, 그래서 캐시를 통해서 컨트롤을 통해서 ALU에 여기에 OP 코드와 레지스터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의 연산이 결과가 되고 다시 이런 식으로 저장이 돼가는 그런 구조로 계산이 될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GPGPU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ALU예요. 그리고 컨트롤과 캐시가 이렇게 작게 구성이 돼 있죠. 이 말은 D램의 부분에 이런 식으로 메모리 블록이 크게 돼 있다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통해서 이런 ALU 하나하나에 차지가 되는데, 한 번에 OP 코드를 실행을 하면서 결과를 다시 한 번에 내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를 싹 가져다가 다시 D램에 저장하는 워크플로우로 보시면 돼요. 이제 어느 정도 GPU와 CPU의 기본적인 연산의 차이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CPU라는 유닛이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CPU 안에 캐시가 있겠죠. 그 다음에 D램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CPU 세상에서는 D램에서 CPU에서 연산을 하고 캐시에 저장을 하고 다시 D램에 저장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CPU가 돌아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서버나 데스크탑 환경에서는 GPU가 있겠죠. GD램이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우리가 CPU에서 캐시 힛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빠른 연산을 해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GPU 연산이 필요해졌을 때 어떤 식으로 워크플로우가 넘어가게 되냐면은 D램에서 다시 GD램으로 복사를 해야 돼요. GD램에서 GPU로 다시 가져가요. 여기서 가속된 연산을 해줘요. 결과가 나오죠. GD램에 복사가 돼요. 그 다음에 다시 D램으로 가져와요. 그리고 우리 CPU에서 그거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5000개의 코어를 가지고 엄청난 가속을 원했는데, 데이터가 갑자기 D램으로 가더니 GD램까지 복사를 한 후에
여기서 GPU에서 연산을 한 후에 다시 가져오는 되게 비효율적으로 연산이 돌아가고 있어요. 엔비디아는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ARM을 가지고 이 D램과 GD램이 통합되어 있는 새로운 아키텍처를 만들고 있는데 사실 메인스트림은 아니죠. 어쨌든 이러한 비효율적 구조 때문에 어떠한 연산의 태스크 기반을 전부 GPU에다가 전부 GD램으로 옮기고 여기서 모든 연산을 CPU 없이 끝내고 마지막에 결과만 받아오는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야 돼요. 여기서 D램과 GD램의 사이를 최소화해야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쿠다나 오픈CL 가지고 잡을 구하기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GPGPU에 대해서 세상에서 가장 간략하게 소개를 해 보았는데요. 한국 산업 구조상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생각보다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파워풀한 퍼포먼스가 필요하면은 그냥 CPU를 클라우드에서 또 여러 개 런칭을 하면은 비싼 엔지니어 없이 해결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쿠다나 오픈CL이 필요로 하는 분야는 또다시 엣지 디바이스만 남게 돼요. 엣지 디바이스에서 컴퓨팅 파워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는 메디컬 디바이스가 있겠죠? 계산을 많이 해야 되니까 이럴 때도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베디드 분야에서는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자동주행 솔루션 만들 때 이런 거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GPGPU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감사합니다.